그 수능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율이라고 할 때 솔직히 딱 보면은 지문이 아니고요. 네, 문항입니다. 문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서 지문 있죠. 독서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그 지문이 수능에서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뭐냐면 수능 특강에서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을 다룬 지문이다. 그러면 수능에서 양자역학을 다룬 다른 지문을 제출해주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지문상에서 연계율이라고 하게 되면 문학이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왜 작품을 바꿀 수가 없잖아. 현대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연계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문학인데 문학 같은 경우에도 수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문 길죠. 지문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품 제목은 같은데 다른 부분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그 작품이지만 지문은 다르게. 아니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문이 수특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소설 같은 경우 수특 문제 풀다 보면 뭐가 있냐? 중략 있지. 왜? 길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 다루려도 보니까 앞부분 놓고 중략 놓고 뒷부분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만 놓고 이 앞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지문을. 전체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천대 논술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100%입니다. 연계율이. 무슨 얘기냐? 지문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하고 연락에 반복하지. 네, 그럼 틀릴 일이 없습니다. 틀릴 일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문도 그대로 내요. 대신에 뭐냐?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 수능 특강 문제 풀다 보면 비문학, 특히 독서 같은 경우 지문 길이 어때? 좀 길죠. 실제 가천대 논술에서는요, 부분을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 특강보다도 지문의 길이가 더 짧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문을 바꾸냐? 안 바꿔. 안 바꾸고 그대로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하고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히 바뀐다 해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 특강하고 올해 수능 특강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수능 강의를 하면서 그 해마다 이제 그 EBS에서 이제 출제하니까 변형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 짜증나는 게 그거야. 해마다 변형 문제 따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바뀌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그러니까 작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출제됐구나를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 시험을 위한 대비는 올해 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네,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분석을 좀 해놓고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국어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파트를 보게 되면 독서가 있죠? 그리고 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화작, 그리고 언매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혹시 화작 선택하는 사람? 언매. 네. 일단 독서하고 문학의 경우에는 문과, 이과 모두 다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으로 놓고 보게 되면 네, 독서가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독서 비중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화작하고 언매인데 화작은 문과 한 문제, 이과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돼요. 근데 얘에서 차이가 좀 나요. 언매. 그러니까 언매 파트에서 언매에서 매체를 낼까 언어를 낼까? 그렇지, 언어를 내. 그럼 언어가 뭐야? 문법이야. 그래서 뭐냐면 특히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한 문제씩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암기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문과 손 들어봐. 문과 했을 때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거 배웠어요. 의문론. 그래서 의문의 변동, 뭐 된소리 되기, 뭐 그다음 뭐 니은 첨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게 되고 어쨌거나 출제되는 것을 보게 되면 독서, 그리고 문학,
화작, 언매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문과는 9문제 출제하고 이과는 6문제 출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냐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독서 셋 그리고 문학 둘 화작 하나 언매 없이 그러니까 6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언매 하나 내고요. 화작 하나 내고요. 그럼 이제 7개 남았지. 그랬을 때 독서가 4개 내고요. 문학이 3개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문항수가 딱 떨어지지. 그리고 이걸 놓고 보니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6문제가 출제됐을 때 독서가 반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항수로 따졌을 때 독서 문항이 가장 좀 많이 출제된다. 라는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할 건데, 기출문제를 쭉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구나가 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약식 논술 국어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먼저 봐야 될까? 지문을 먼저 봐야 될까? 수능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 그치, 지문 먼저 보지. 왜? 지문 하나에다가 문제도 많으니까 어차피 문제 봐봤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지문부터 보잖아요. 근데 약식 논술은 아닙니다. 문제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 한 지문에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지문에 1문제짜리가 제일 많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약술 논술이잖아. 서술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문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능은 지문 전체 봐야지. 하지만 약술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지문에서 찾으면 끝나. 그래서 수능보다 약술형 논술이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